안녕하세요. 픽톨로지 아주라입니다. 이상한 올리브님이시네. 인사를 해, 인사를. 네, 이상한 웃음니다. 오도 올리브님, 나이는 33, 키는 170이고 몸무게는 64.3kg, 좌식 업무, 사무직이시라는 거죠. 출근 전 아침 운동 시간 외에는 활동량이 적음. 사무직들은 다 그렇죠. 현재 기준 5에서 6일,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고중량 저반복 아니면 저중량 고반복을 혼합한 웨이트 플러스 저중강도 사이클, 유산소 2, 30분을 하시고 있으시대요. 꾸준히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급진 살을 빼면서 평소에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만의 식단을 찾기 위해서 2월부터 천천히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현재 인바디상으로는 6% 나온대요. 눈으로는 10% 언저리 아닐까 하는데 10월까지는 뺄 수 있는 선까지 빼보고 목표는 체지방 증가를 억제한 채로 증량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럼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분은 시간대별로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찍어주셨어. 그래서 몸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6% 될 것 같은데? 6% 될 것 같아. 네가 몇 프로야? 한 7, 8% 정도? 8% 정도? 요새 운동 안 하고 좀 먹어갖고 좀 더 찌긴 했을 거야. 오돌리브님 이거 칫솔 갈 때 되셨어요. 칫솔을 많이 갈 때가 되셨어요. 아니 여태까지 자료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는 지방이 제일 적고 진짜 좀 많이 빼셨어. 드라마틱하게 몸이 변하셨군요. 여태까지 사연자 중에는 체중 절반 이상 골격근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지. 원래는 복부에 지방이 좀 많이 몰려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바뀐 것만 보여드리면 이렇게까지 빼셨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일단? 이 노력에. 이렇게까지 빼셨고 일단 약간 아쉬운 건 허리가 좀 기셔. 전체적인 근육 밸런스나 이런 거는 좋으시고 가슴이 좀 더 발달하면은 가슴 모양이 넓어서 좀 이뻐 보일 것 같고 아래 가슴 쪽으로 운동을 조금 많이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 어깨도 작은 편이 아니고 광배는 짧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인이 광배의 마지막 선이라서 아무리 죽어라고 운동을 잘 하셔도 광배근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허리가 길기 때문에 라인이 보이잖아요. 라인이 보이잖아요. 광배가 밑에까지 떨어지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체지방은 잘 빼셨는데 확실히 매스가 좀 아쉬울 법해.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체지방을 많이 뺄 만큼 뺐으니까 먹을 거를 먹어가면서 체중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근육이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남자라고 해도 이상적인 임계점 밑으로 내려온 체지방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한 7%, 8% 정도를 딱 보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밑으로 쭉 떨어져 있는 그런 체지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면 남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몸에서 비상 상태라서 요 한계선이 왔구나. 칼로리가 많이 여유있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몸에서 체지방으로 저장할 가능성이 커져. 너도 그런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식사량을 확 늘리면 저 체지방이 확 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지방을 거의 한 7% 정도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요 지금. 저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10%를 넘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10% 이내로 계속 살아와서 저는 이 선에서 안정감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조금 많이 먹고 하면 골격근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거고 운동을 지금처럼 뭐 안 하고 그러면 골격근량이 많이 주는 거고 근데 이분은 골격근량을 붙일 수 있는 선이 많아 보여.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좋아 보이고 허리 긴 거 빼고는 프레임이 좋아. 어깨 위치도 좋고 지금 후면 삼각근도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고 이 정도면 일반인들 중에서는 몸짱으로 그치? 어디 가서 뭐 벗어도 운동했네 몸 좋네 라고 얘기를 들으실 정도라서 특별하게 밸런스적인 부분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러네. 자, 증량 시 탄수화물부터 천천히 올리고 몸 변화와 영양 비율에 맞춰서 단백질 지방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수화물부터 넣어주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량은 무게당 2g이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운동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넣어주기 위함인가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은 저항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산소성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역도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이어갈 수 없는 중량 혹은 리프터들이 하는 것처럼 이어갈 수 없는 중량으로 4RM 이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순전한 무산소성 운동이지만 헬스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반복수를 하면서 하는 운동은 형태적으로는 저항 운동이지만 상당히 유산소가 섞여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 말 추가하고 싶어요.
맞아요. 몸은 유산소와 무산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지 못해요. 정말 극단적인 강도가 아닌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나면 계속 그걸 유산소화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했던 게 무산소 운동이 돼서 조금만 해도 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다음날 아침에 죽을 것 같고 하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마치 언제 내가 이랬다는 듯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힘이 좋아졌구나, 이게 아니야. 그걸 유산소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덜 써서 덜 피곤한 거예요. 대사 적응을 했다. 그렇죠. 대사적 적응, 유산소적 적응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더 강도를 올려야 됩니다. 운동 처음 했을 때처럼 두들겨 맞은 느낌 나게, 운동하고 다음날 정말 힘들어갖고 피곤하다는 느낌이 날 정도까지. 이제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쓸 텐데, 이분은 다이어트를 지금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유산소 능력이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몸에서는 체지방을 끌어다 쓰는 능력이 많이 좋아져 있을 거고, 심지어 그 체지방 양도 되게 적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 체지방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더 효율적인 모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수. 영양분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를 체계적으로 늘리면 안 돼요. 초반에는 오히려 더 야금야금 가야 돼. 그러다가 몸이 이제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타는 선으로 가야 돼서 탄수화물을 늘리는 건 맞아요. 몸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글리코겐도 많이 부족하고 지방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뭐든지 이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근육의 글리코겐을 항상 저장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날 밤 죽어라고 진짜 막 털릴 정도로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새벽에 운동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한다면 몸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땡겨 쓰게끔 노력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 상태야. 이분은 지금 그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 조금씩 늘려가는 건 맞는데, 지금은 본인이 그 상태에서 강도를 늘릴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가시라는 얘기야. 이미 한계선에 와 있는 걸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강도를 더 늘릴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천천히 영양분을 공급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거고.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2주에 100칼로리씩 탄수화물부터 조금씩 올리면서, 그러니까 단백질은 무게당 2g을 유지하고 지방은 이 비는 칼로리 내에서 추가할 예정인데, 이 방법이 옳은가 그러면? 식단 한번 보실래요? 저는 아이고야. 점심인가봐. 고등어에. 뒤로 가면 괜찮아지네. 뭐 이건 집밥 같고. 자, 맨 처음에 보고는 좀 신경 먹었어요. 닭고야나 다를 게 없는 그런 식단. 그렇죠?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뭔가 알록달록해지고, 그 다음에 좀 좋아지죠? 간단한데 좋아요. 밸런스가 좋아. 일단 식단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봤을 때 이렇게 나가면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로 가니까 이게 아침을 이렇게 누룽지에 김치에 닭가슴살을 드신 거예요. 이분은 먹으려고 할 때 나름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는 게 보여. 그럼 이거잖아 지금. 탄수화물, 야채, 단백질. 이분 식단에서는 지방이 별로 안 보이고요. 왜? 고기 이거 제육인데? 이거는 그냥 들어있는 거잖아. 내가 애써 뭔가 지방을 섭취하려고 하는 흔적은 잘 안 보여. 고등어는? 이것도 단백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라고 봐. 그냥 다양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을 거의 지금 안 낀 식사를 하는 거고,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지방은 없었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식단을 탄수화물을 늘리는 것보다 지방을 늘려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식단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을 2주당 100칼로리씩 한번 늘려보는 게 어떨까. 순수하게 지방 늘리기 되게 쉽거든요. 어떻게? 그냥 식용유 비벼 먹으면 돼. 들기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나,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기름 한 스푼, 뭐 올리브유 한 스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야채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비벼서 우르르르 해서 먹으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2주당 100칼로리씩 지방을 한번 늘려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 몸은 지방을 잘 쓸 몸이야. 그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하면서 운동을 조금 강도를 올려보는 게 어떨까. 그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더 이상 골격근이나 이런 체중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탄수화물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고민이 진짜 많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공을 하셨겠지? 지속 가능한 식단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절제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 절제, 이게 최대 관문인데, 평소에도 멋있는 몸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님의 지속 가능한 식단 팁을 얻고 싶어요. 선배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살아있는 관리에 재수없는 케이스. 가끔은 과식할 수도 있고 오버할 수도 있는데, 딱 같이 밥을 먹다가도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은 젓가락 내려놓고 절대 한 입도 더 안 먹어요. 졸지에 재수없는 놈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다이어트를 한다, 관리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야 돼, 피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이어트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큼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줄여갈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정말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서 영구적으로 그거 못 피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죠. 우여곡절을 겪어서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7년 8년 동안 술도 안 먹어본 적도 있고요. 거의 8년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친구 베프 생일 잔치에 단백질 보충제 갖고 나가서 소주잔에다 단백질 보충제 따라하고 짠하면서 하고, 그리고 라면을 거의, 저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거의 한 11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라면을 끊는 게 아니라 최애 음식이 라면인데 그 좋아하는 걸 끊었다. 라면을 끊었어요. 그 좋은 나이트도 안 가. 헌데 그러면 뭐. 잘라주세요. 어떤 분들이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그런 거 안 먹어봐서 네가 그런 거 모른다라고 그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닭가슴살, 고구마 다 구워갖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생활을 3년 동안 단 하루도 배신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랑 싸우려고 한 번도 양념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질 자신 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 유지가 안 돼요. 성격 나빠져요. 사촌들 있는 집에 가갖고 왠가 신경질은 다 내고 저 생각해서 이것 좀 먹어라는 거에 신경질을 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겪게 됐고요. 그래서 이 영양에 대해서 제일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논문을 노트북 피고 논문 보면서 바나나랑 닭가슴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아휴 얘야, 너는 영양한다는 애가 식단이 그게 뭐니? 이게 어때서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다, 좋은 음식도 없다,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게 나쁜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그때 저는 이거였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슝. 교수님이 바디빌딩을 몰라. 교수님이 무슨 몸에 대해서 뭘 알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없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그 선생님의 한마디로 뭔가 깨졌나요? 아니요. 그 후로도 한 3, 4년이 지나서 깨달았죠. 많이 실패해보고 오만 가지 다 해보면서 제가 노력했던 건 음식을 피하지 말자. 다 즐기자. 다 즐길 수 있대 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자. 극단적인 닭고야를 추구를 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처럼 리버럴한 입장을 취하시게 되셨죠? 난 이렇게 평생 못 살겠다. 생각해보면 우리 식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스스로가 음식을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잘 먹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20대 초반,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식장에 가서 한참 먹고 잘 먹는 친구들이 그만 먹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담배를 3대를 연달아 폈는데도 안 내려와갖고 올라와갖고 귀 잡고 끌고 가는 그 정도로 먹었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저는 뷔페 가면 딱 2접시 먹어요. 가장 중요한 팁은 음식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살을 빼고 빼던 줄이던 뭐 건강을 추구를 하던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거는 뭐라고요? 음식을 피하지 마. 피하지 말아라. 너무 좋네요. 처음에는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절제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위가 세팅이 돼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생창을 많이 안 해도 이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 세팅이 돼요. 그러면 뚝 내려놓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먹고 나서 조금 지나야 배부름을 느껴요. 저 아까 스콘 먹었잖아요. 지금 배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거든. 이게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 된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먹었을 때 한 80% 정도 찼나를 알면은 내 정량을 100%라고 하면은 이 한 20분 후에 100%라고 될 걸 알고 알아야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미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잖아. 프랑스는 되게 칼로리가 높은 식사를 차려놓고 먹는데 생각보다 비만율이 높지가 않아요. 비만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식사 시간이 길고 졸라 떠들어. 이 새끼들은 말을 진짜 너무 많이 해. 대인정. 먹자가 아니고 얘들은 그 자리에서 떠들려고 모인 거야. 저녁은 기본 4시간. 근데 문화 자체가 그렇죠. 식사를 하는데 후루룩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유 있게 먹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환경 차이라고 봐야 되죠. 환경 차이.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하는 문화는 사실 우리 점심시간 한 10분 15분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마지막 질문. 특히 양념된 반찬이나 겉절이, 염분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참기가 힘들죠. 짠 게 뭔지 모르겠는데 겉절이랑 뭐 젓갈
견과류 이런 거, 스팸. 밥도둑들. 음식 절제가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신 분인 거잖아. 식당 가면은 그래서 밥 반 공기씩 덜어놓고 식사를 한다든지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한다든지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국은 자극 요소예요. 인간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고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어왔던 사람의 시스템은 짠맛에 대한 자극, 단맛에 대한 자극, 음식을 시각적으로 보는 자극, 누가 맛있게 먹는 소리 이런 것들을 받으면 먹고 싶어지고 자꾸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먹방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먹을 때 사람이 혀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 일단 쓴맛이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신맛, 그 다음에 감칠맛,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단맛. 거꾸로 생각해보면 쓴 거와 신 거에 예민한 이유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연관이 있거든. 쓴 건 독일 수 있고 신 건 상한 거일 수 있고. 근데 짠 거와 단 거를 둔감하게 잡으면 충분히 많이 먹으라는 얘기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에 대한 센서는 더 자극받아서 더 원하게 된다는 얘기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은 몸에 수분도 좀 많이 빠져나갔고 영양분도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짠 거에 대한 갈망을 많이 하게 돼요. 영양분의 소화 흡수, 몸의 신호 전달, 수분의 이동 이런 것들에 나트륨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원하는 거야. 결론은 다이어트가 그걸 더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계속 꾹꾹 욕망을 억제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나트륨을 갈구하는 건 욕망이고 그 욕망이 계속 요거를 터트리려고 야금야금 간질간질 거리다가 그게 톡 터지면은 와! 식욕에 대한 몸의 표현은 짠 거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자, 제일 중요하니까, 그치? 식욕에 대한 한 단지 몸의 외에 표현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짠 나트륨이니까. 거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식단을 얘기를 하기 위해선 단순히 탄단지 이렇게 더 드세요, 덜 드세요. 분명히 이런 테크니컬한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점검을 해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밥을 먹어야 하며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또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식단에 의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오늘 멘트 왜 이렇게 좋으세요? 모르겠는데요? 오드 올리브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식단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그냥 이걸 참아라 저걸 참아라 보다는 내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내 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요즘 팟캐스트인데요. 네. 아, 좋대. 어? 뭐라고? 좋아요, 댓글, 구독. 좆대꾸알? 아이고, 좆대꾸알? 발음하고 있잖아. 좆대 좋댔다부.